그 몇 년 전 3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그 3년 전 3월 10일에 제가 올린 사진이 있더라고요. 글이. 그래 가지고 그거 좀 잠깐만 띄워 봐 주세요. 3년 전 3월 10일에 뭐가 있었느냐? 2022년 3월 10일. 그때 제가 이렇게 쭉 그 방송국 갈 때나 뭐 그랬겠죠. 거기 갈 때 출근할 땐가 어딘가. 그런데 저 아크로비스타 앞에 그 아크로비스타의 자랑스러운 주민 윤석열님 대통령 당선 경축합니다. 주민 일동. 지나가다가 차에서 제가 그때 뭐 정차 중이었나 뭐 어쨌나 그냥 한 장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거고 그 다음 페이지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개표 방송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했었나 안 했었나? 개표할 때 몇 표 차 났었습니까? 뭐 0.73% 차인가? 뭐 저 중간이었던 것 같은데 저거는 0.6% 정도.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3월 9일이 선거일이었어요. 그래서 3월 9일 밤부터 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잔뜩 앞서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는 저만 해도 사전 투표가 처음에 얼핏 딱 봤을 때 사전 투표가 그게 이제 나중에 그 개봉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앞서가길래 야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때는 희한하게 지난번 대선은요 사전 투표를 먼저 공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참 앞서가다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때 개표 방송은 아니고 제가 뭐죠? TV조선에 나갔었어요. 그 선거 방송 한다고. 근데 그거를 2시간인가 2시간 넘게 해가지고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사우나 가서 몸 좀 지지고 그리고 나서 한 7시 넘어서 그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나는데 3월 9일 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출구조사는 뭐 거의 뭐 삐까삐까하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전까지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뭐 한 5에서 10%그 이상 차이로 넉넉하게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그 출구조사가 붙었다고 그러길래 저는 아이고 졌나보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보다가 자다가 그러다가 새벽에 눈이 떠져가지고 딱 봤는데 막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게 새벽 뭐 12시 넘어서 아닌가? 그러다가 그때는 저희가 이제 강남역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골든 크로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 아크로비스타까지 멀지 않아가지고 그냥 걸어가긴 그렇고 차 몰고 나가가지고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밤에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그때쯤에 3년 후 이맘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석방이 됐잖아요. 윤 대통령 석방된 것 좀 잠깐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석방이 됐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계엄 선포하고 4일에 계엄이 풀렸어요. 그 다음부터 뭐 12월 7일에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됐는데 12월 7일에는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되지 못했고 딱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그 토요일에 탄핵 소추가 이제 저거 이렇게 뭐 주먹 쥐면서 어퍼컷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 석방돼서 풀려 나온 모습 뒤에 비서실장도 보이네요.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12월 14일에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탄핵 절차가 진행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사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내란죄 관련된 수사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내란죄 검찰에서 그 마르코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졌어요. 그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이 누구였는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 검사 박세현이었어요. 박세현이
그 검찰에서 넘버 투가 누구냐? 대검 차장이 아니에요. 검찰의 의전 서열상 넘버 투는 누구냐? 서울 고검장이거든요. 그 정부에서 그 일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부자 들어가거나 차자 들어간 자리는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대검 차장도 고검장급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전 서열이 검찰 의전 서열이 1번이 대검찰 검찰총장이고 2번이 서울 고검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이제 뭐 달리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무슨 특수본부장 이런 거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넘버 투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고검장. 그래서 제가 박세현 검사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이제 시간이 된 거에 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세현을 그 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가 그렇게 딱 그 꾸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수사가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공수처에서 딱 나오더니 공수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 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를 나한테 넘겨.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다가 했느냐, 참 희한하다. 쟤네들이 무슨 능력이 있나 경험이 있나, 그런데 왜 하려고 하지? 나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하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 당시에 황당했을 거예요. 그 오동훈 처장이 공수처로 수사를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왜 황당했을까요? 그거는 걱정이 됐었을 거예요. 이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한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적도 없는데 그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뒤늦게 드러나고 있지만은 검찰이 그 공수처 불러가지고 회의했었잖아요. 공수처하고 검찰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그 앞에 그 애플민트구나. 애플민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같이 수사하자. 이거 앞만 봐도 니네가 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검찰이 그 공수처와 같이 수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마저도 리젝트했단 말이죠. 공수처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번 판에 우리가 뜬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어떤 의심이 드느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검찰하고 그 대통령하고 한 패다란 말을 갖다가 썼어요. 한 패다. 같은 편이다.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가? 아, 지금 봐라. 윤석열 대통령 뭐 하던 사람이냐? 검찰총장이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총장 누구냐? 그 심우정인데 심우정을 누가 임명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박세현 고검장이 검사장 된 게 언제 검사장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 때 검사장 됐거든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검찰 지휘부가 그냥 짝짝꿍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 맥혀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다른 자기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검찰을 비판하고 비난해 왔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누가 봐도 공수처하고 민주당하고의 관계는 희한하다, 이상하다.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 지금 보면요. 공수처의 목표는 수사가 아니었잖아요. 공수처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감금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이후에 어떤 그 의미 있는 수사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목적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체포해서 서울 구치소에 집어쳐넣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축배를 들었잖아요. 와인으로 뭐 먹으면서 한우 먹으면서. 그러니까 왜 저렇게 무리하게 공수처가 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냥 이건 제 뇌피셜이고 제 그냥 그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컨대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구금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검찰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수사에서 목적은 윤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거지 당장 눈앞에서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검찰 같으면은 구속영장을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다가 청구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공수처는 아마 민주당과 공수처의 서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드러난 거죠. 어떤 이해관계다?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이전부터 처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부장검사가 몇 명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6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6명. 지금 완편되면요. 공수처는 부장검사가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 1, 2, 3, 4 부장 수사기획관 인권보관 해가지고 6명이가 되는데 지금도 공수처의 부장검사는요. 딱 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 그 필요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다? 그게 대통령을 갖다 우리가 수사하고 구속시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중에 유죄 판결 받는 거는요. 그건 나중 문제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선 제일 급한 건 무엇인가? 그것은 빨리 끌어내리는 거. 탄핵해가지고 빨리 끌어내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 가 있는 거. 왜냐? 깜빵 가 있으면은 왠지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까? 내란 수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이 대통령한테는 적용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다 내란 수괴다.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가 얼마나 많은데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 거고 반대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가 아니에요. 무죄가 아니고 단지 구속 기간을 초과한 그러한 상황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인 이유에 의해서 풀려났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윤 대통령 무죄 아니야? 억울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단 말이죠. 억울한 건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이 작출돼야 그게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경찰도 못 믿겠고 검찰은 더더군다나 못 믿겠고 말랑말랑한 데가 어디다? 그게 공수처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공수처하고 민주당하고 오히려 한패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주당에서 법 개정한다면서요? 어떤 법을 개정합니까? 공수처법 개정한다면서요? 어떻게 개정한답니까? 공수처의 검사가 25명이거든요. 25명 검사를 50명으로 늘린대나? 공수처 1년 예산이 200 몇십억인데 검사가 2배로 늘어나면 그러면 1년에 공수처에서 예산 한 500억 정도 되겠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딱 있고 그러면 이제 폼 나고 오동훈 처장이 이런 걸 내가 바랬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아니면 전현희 의원이 이거 니네가 바랬던 게 이거지? 라고 하면서 짠 이걸 갖다가 던져준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